네, 네트워크에서 패킷이 전달되는 과정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네트워크 보안을 잘 하려면 네트워크를 잘 알아야 되고요.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을 들은 사람 중에서도 의외로 이 패킷이 랜과 웬에서 어떻게 전달되는지 잘 설명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잘 이해하게 되면요. 네트워크 보안의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네트워크의 패킷에 전달되는 과정을 살펴볼 거고요. 지금 와이어샤크가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패킷을 덤프 떠서 그러니까 패킷을 저장해 놓고 이게 어떻게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는지를 시각화해서 잘 보여주는데요. 뒤쪽에 와이어샤크에 대한 예제 부분도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가장 기본이 되는 컴퓨터 네트워크에서 패킷이 어떻게 전달되는지 그 전달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기가 좀 필요해서요. 제가 패드를 연결해서 좀 글씨를 쓰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여기 보시는 그림은요. 아주 컴퓨터 네트워크를 인터넷을 극단적으로 간단하게 그린 거라고 보셔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요 왼쪽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LAN, Local Area Network이 하나가 있고요. 왼쪽에 하나가. 그 다음에 오른쪽 지역에 마찬가지로 LAN이 또 하나 서로 다른 네트워크 하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동그란 그림이 이제 라우터입니다. 통신 장비고요. 요 라우터와 라우터 사이도 여기 지금 보면 10점대 네트워크 랜이 하나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클래스 C 네트워크 이렇게 하나, 둘, 세 개가 존재한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 10점대 네트워크는 저희가 A 클래스로 표현을 하는데 여기서 그냥 편의상 C 클래스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자, 지금 요 왼쪽의 네트워크 랜은요, 저희가 PC 세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통신 장비, 보통 우리가 스위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스위치에 유선으로 이렇게 랜 카드에 선을 연결해서 쓰고 있습니다. 요즘은 가정집에서도 무선을 훨씬 더 많이 쓰시죠. 그래서 유선 연결되어 있는 걸 보기가 오히려 더 힘들어졌는데 사실 이 유선이 아직까지도 속도가 더 빠르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서버 같은 경우는 다 유선 네트워크로 연결해서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 다들 여러분들이 무선 공유기를 다 하나 정도씩은 쓰시잖아요. 인터넷 하기 위해서. 우리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무선 공유기는 요 스위치 왼쪽에 유선을 연결할 수 있는 스위치와 그 다음에 외부로 나가는 라우터가 통합해서 이렇게 두 개가 합쳐져서 하나의 장비 형태로 있다고 보시면 돼요. 실제로 우리 가정집에 있는 무선 공유기는 여기 하나의 모습이고요. 이쪽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선을 여기다 연결을 하고요. 집에 보면은 아마 모뎀이 하나씩 있을 겁니다. 그 모뎀과 연결이 돼 있죠. 그 모뎀은 집 밖으로 나가는 선과 회선과 연결이 돼 있죠. 그리고 안에 있는 이 스위치 쪽에다가는 PC나 무슨 프린터 같은 걸 꽂고요. 그 다음에 무선으로 집안에서 저희가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패드나 노트북들을 연결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왼쪽 네트워크는요, 보시면 192.168.161이라고 하는 세 개의 주소 왼쪽에서부터 24비트의 주소가 지금 같은 값입니다. 예, 여기 보시면 PC0, PC1, PC2 세 대에 뭐 지금 PC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이제 왼쪽에 스위치와 연결이 되어 있고요. PC0의 IP 주소는 192.168.161.230이고요. PC1은 C 클래스까지는 똑같죠. 162까지는 마지막만 235로 다루고 PC2 같은 경우는 맨 마지막만 240으로 다르죠. 요 통신 장비도 보면은 요 통신 장비가 보면 요 왼쪽에 랜 카드가 하나 있고 오른쪽에 랜 카드가 하나 있는데요. 요 왼쪽에 있는 랜 카드의 주소가 192.168.161.1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가정집에서 여러분들이 뭐 무선 공유기를 쓰시게 되면 무선 공유기가 맨 마지막에 주소가 .1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보통 게이트웨이나 라우터들의 주소가 우리가 .1로 많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요 왼쪽 구간이 요렇게가 하나의 랜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오른쪽 네트워크를 보시게 되면 192.168.162입니다. 그래서
클래스 C의 162까지가 네트워크 주소가 되고요. 그 다음에 162.1, 162.230, 162.235, 162.240 이렇게 오른쪽도 3대의 PC가로 구성된 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게 되면 오른쪽의 라우터의 주소는 192.168.162.1이죠. 그 다음에 이 두 개의 통신 장비가 구성하고 있는 이 네트워크도 우리가 랜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랜의 주소는 10점대 네트워크 주소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첫 번째로 설명할 건 뭐냐 하면 이 PC0에 우리가 어떤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올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PC1이 지금 서버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다 우리가 웹 서버를 올렸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또는 무슨 뭐 FTP 서버를 올렸다고 보셔도 돼요. 중요한 건 이 클라이언트에서 우리가 클라이언트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서버 쪽으로 지금 접속을 시도한다라는 겁니다. 가령 이게 웹이었다면 우리가 이 클라이언트 PC에서 이 서버에 있는 웹 서버의 컨텐츠를 접속해서 다운받는 형태가 될 거고요. 이게 만약에 FTP 서버였다면 클라이언트가 서버에게 연결해서 파일을 전송받아 오거나 또는 전송을 업로드하는 그 예제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는 지금 저희가 간단한 코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PPT에 보시면 이거 아주 간단한 코드입니다. 왼쪽이 이제 클라이언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오른쪽 코드가 이제 서버의 코드입니다. 서버 측은 굉장히 코드의 길이가 짧죠. 얘네들은 지금 뭘 하냐 면 이게 자바 코드인데 아주 간단합니다. 클라이언트에서 서버한테 스트링 하나 보내줘요. 그러면은 서버가 그 스트링을 받아서 다시 클라이언트에게 리턴해 줍니다. 그게 끝입니다. 결국은 여기서 우리 서버가 지금 떠 있는 상황에서 클라이언트가 접속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 가령 클라이언트가 hello라고 하는 스트링을 주게 되면 서버는 받아서 그 스트링을 복사해서 클라이언트에게 다시 보내주는 굉장히 간단한 통신 클라이언트와 서버 소프트웨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상황에서 우리는 컴퓨터 네트워크가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네트워크 라우팅 테이블을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컴퓨터 네트워크 수업을 들으면 라우팅 테이블에 대해서 꽤 자세하게 이제 설명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무슨 쇼티스트 패스 알고리즘도 나오고요, 다이젝스트라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뭐 분산 환경에서의 뭐 BGP 알고리즘 같은 게 나와서 사실 그게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기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그 기본 원리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라우팅 테이블을 보기 위해서는요. 이게 이제 원래는 리눅스 명령어였는데 요즘은 윈도우에서도 이 명령어를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파워쉘에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예, 커맨드 모드에서도 윈도우에서 제공을 합니다. 지금 이 파워쉘 화면을 보시면요. 여기에서 저희가 먼저 제가 지금 노트북을 쓰고 있는데 이 노트북의 IP 주소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IP 컨피그를 하게 되면 제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랜 카드들이 나옵니다. 지금 보시면 저는 지금 무선 통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무선 통신의 랜 카드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IP 주소가 네, 지금 제 노트북의 설정이 조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 이유는 뭐냐면 먼저 제 노트북이 인터넷을 쓰기 위한 IP 주소는 요 192.168.35.150 이 부분이 맞고요. 위쪽은 뭐냐? 위쪽에 192.168.137.1은 지금 제 노트북과 그 다음에 제 아이패드를 연결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쪽 부분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클래스 C 네트워크이고요. C 네트워크는 서브넷 마스크가 255.25.25.0을 보면 우리가 이게 C 네트워크이다, 클래스 C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결국은 앞에서부터 요 24비트까지가 네트워크 주소에 해당이 되고요. 그러니까 168.35 네트워크이고요. 그리고 IP 주소는 190까지 붙은 게 제 노트북의 랜카드가 사용하고 있는 IP 주소가 되겠습니다. 자, 지금 그래서 이 슬라이드에서 보시면 약간 흐리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잠깐 제가 PPT로 보여드릴게요. 좀 선명하게. 예. 지금 요 PPT에서 요
검은 녀석에 해당하는 부분, 지금 이거를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예, 지금 이 클라이언트 PC에서 저희가 아까 파워쉘 명령에 있었던 nested 빼기 RN을 치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nested 빼기 RN을 하게 되면 R이 라우팅 테이블이요 1이고요. 네트워크가 모든 표현되는 거를 숫자로 보여달라. 그러니까 별명이 아니라 별명인 어떤 그 스트링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달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기 더 편하기 때문에 빼기 RN을 붙였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IP 버전포의 경로 테이블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라우팅 테이블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PPT에 보시면 이게 좀 화면이 작아서 좀 키워놓고 제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라우팅 테이블이 보였잖아요. 지금 보시면 라우팅 테이블에 맨 왼쪽이 네트워크 데스티네이션,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스크, 게이트웨이, 인터페이스, 매트릭 이런 순서대로 이제 라우팅 테이블이 생겼고요. 저희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 패킷이 어떻게 전달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 클라이언트가 우리 여기서 이 서버에게 패킷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출발자 IP 주소가 192.168.161.230이 되고요. 그리고 목적자 IP 주소가 192.168.161.235가 됩니다. 자, 우리 인터넷에서는 항상 그러니까 IP 네트워크에서는요, 인터넷 프로토콜에서는 목적지 IP 주소를 가지고 패킷을 전달하게 되죠. 그쵸? 네트워크 수업 시간에 아마 하셨을 거예요. 결국 그러면 이 클라이언트 PC에서 목적지 IP 패킷이 생성이 되는데요. 출발자 IP는 자기 자신의 IP가 되고요. 목적자 IP 주소가 161.235가 되기 때문에 192.168.161.235라고 하는 이 목적지 IP 주소를 가지고 이 라우팅 테이블을 이용해서 이 중에 어떤 방식으로 패킷을 전달할 것인가를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인터넷 프로토콜에서는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longest prefix matching이라고 하는 알고리즘을 사용을 해서 해당 패킷이 어떤 방식으로 어디를 통해서 전달돼야 되는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longest prefix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요, 이 네트워크 마스크가 되게 중요해요. 지금 이 표는요, 앞에 보여드렸던 이 라우팅 표를 조금 정리를 한 겁니다. 어떻게 정리를 했냐면, 보시면은 여기는 네트워크 데스티네이션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네트워크 마스크가 그 다음으로 나오는데, 얘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도 뭐 의미의 차이는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또 어떻게 정렬을 했냐 하면, 지금 가만히 보시면 네트워크 마스크가요. 0.0.0.0, 255.0.0.0, 255.255.25.0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이걸 저희가 이게 이제 IP 주소 표현인 거잖아요. 이거를 이게 32비트인데 이걸 우리가 가만히 보게 되면 255.0.0.0은 뭐냐 하면 32비트 중에 앞에서 8개 비트가 다 1이죠. 그러니까 1111, 1111. 그 다음에는 0이 24개가 오는 거고요. 255.255.255.0은요. 이거를 우리가 비트로 표현을 하게 되면 11111111이 1이 24개가 쫙 연달아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8개가 0비트인 걸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면 255.255.255.255는 1만 32비트인 거죠. 그죠? 이걸 우리가 앞에서부터 나오는 1의 개수를 가지고 정렬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정렬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의 기준은 연속된 1이 많은 거를 우선순위를 높게 위쪽에다 올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25.25.25.25인 게 제일 많죠. 그러니까 사실은 1번, 2번, 3번은 지금 동점자들입니다. 그러니까 1이 32비트인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요. 그 다음에 1이 많이 나온 애는 25.25.25.0이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 요걸로 치게 되면 요 녀석이죠. 요 세 번째에 해당하는 녀석이 요게 192.168.161.0에 255.25.25.0 요 행에 해당하는 것이 요 네 번째 4순위가 되고요. 그 다음에는 넷마스크가 255.0.0.0인 거. 그 이 순서대로. 가장 하위 순위는 누가 되냐 하면
넷마스크가 항상 0.0.0.0인 녀석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디폴트 게이트웨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 이런 이름이 붙었는지는 이번 슬라이드 설명이 끝나면 다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자, 결국은 우리가 뭐 PC든 아이패드든 뭐 비싼 서버든 이런 네트워크 라우팅 테이블을 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파워쉘 명령어 중에 netstat 빼기 rn을 확인할 수가 있었죠. 근데 이거 보이는 대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얘를 한번 이렇게 정렬을 해줍니다. 실제로 컴퓨터가 그렇게 합니다. 정렬해준 형태로 보고요. 그 다음에 뭐라는 거냐 하면 그 다음에 지금 요 라우팅 테이블은 요 클라이언트라고 명명한 요 첫 번째 PC0의 내부의 라우팅 테이블인 거죠. 그럼 이제 PC0가 패킷을 보내야 되는데 패킷의 목적지 주소가 161.235였잖아요. 이 목적지 주소를 가지고 있는 패킷을 몇 번째 규칙, 이 7가지의 규칙 중에 몇 번째 규칙을 이용해서 보낼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자, 그 알고리즘을 어떻게 하냐 하면 longest prefix matching이라고 합니다. 자, 알고리즘의 동작하는 방식은 목적자 IP 주소와 netmask를 bitwise AND 연산을 합니다. 자,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목적자 IP 주소는 192.168.161.235죠. 그거와 요 1번 규칙의 넷마스크를 비트 레벨에서 AND 연산을 하게 되면 이게 지금 1만 32개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bitwise 연산을 하게 되면 AND 연산하게 되면 정확하게 요 녀석이 나오게 되는 거죠. 192.168.161.235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좀 쓰면서 해볼게요. 자, 우리는 지금 192.168.161.235라고 하는 요 목적지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1번 규칙에 대해서 이 IP 주소와 요 넷마스크를 bitwise AND를 합니다. 그럼 얘는 지금 1이 32개인 거잖아요. 그거와 얘를 bitwise AND 연산을 하니까 이 값 자체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은 그 나온 값은 192.168.161.235인데 그 값이 네트워크 데스티네이션과 같은지를 봅니다. 다르죠. 왜냐하면 이 녀석과 이 녀석을 bitwise AND 하게 되면 161.235인데 얘는 161.230이잖아요. 그러니까 1번 규칙은 탈락, 안 되는 겁니다. 2번 규칙으로 갑니다. 똑같은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요. 넷마스크와 목적지 IP 주소를 bitwise AND를 합니다. 161.235가 나왔겠죠. 같은지를 체크합니다. 다르죠. 2번 규칙도 안 되는 겁니다. 3번 규칙 마찬가지로 했더니 역시 다른 값이죠. 요 값과 이건 다르잖아요. x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4번 규칙을 눈여겨보세요. 4번 규칙을 보시게 되면 이 녀석과 목적자 IP 주소를 bitwise AND 하게 되면 8.161.235인데 요 녀석과 비트 레벨의 AND 연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255.255.255.0 bitwise AND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얘가 다 1이기 때문에 이 값이 그냥 내려오죠. 192.168.161이 되고요. 그리고 얘는 얘와 얘를 bitwise AND 하게 되면 얘가 다 0이니까 다 0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요 값이 되는데 이 값이 여기 나오는 게이트웨이 값과 지금 보시게 되면 게이트웨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죠. 네트워크 데스티네이션과 비교해 보면 요 값과 계산한 값이 같죠. 그래서 4번 규칙이 당첨이 된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4번 규칙 방식대로 요 패켓을 전달을 하면 되겠습니다. 4번 규칙의 방식이라는 건 뭐냐 하면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문을 열고 나가라는 얘기죠, 일로. 그죠? 근데 그게 자기 자신의 주소입니다. 그죠? 지금 이 PC의 IP 주소가 161.230이에요. 그러면 패켓을 절로 던지라는 건데 자기 자신에게 던지라는 얘기가 돼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 랜은 우리가 이더넷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죠? 유선이든 무선이든 이제 뭐 이더넷 방식을 쓰고 있고요. 되게 오래된 네트워크 통신 전달 방식인데 결국 자기 자신에게 패켓을 전달하는 거는 이 PC0가 속해 있는 랜에 패켓을 그냥 무작위로 다
던져라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렇게 세 군데에다가요.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이제 받는 사람이 알아서 해결해야 돼요. 받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가 패킷을 생성해서 던지게 되는데 패킷이 뭐 이렇게 생겼겠죠. 여기 출발자 IP도 있을 거고요. 목적자 IP도 있을 거고요. 뭐 출발지 포트, 목적지 포트도 있겠죠. TCP, UDP 헤더까지 가게 되면 그러면 목적자 IP 주소를 보고요. 패킷을 받았는데 목적자 IP 주소가 내 IP야. 그러면 그 패킷을 억셉에서 받아들입니다. 지금 PC1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왜냐하면 목적자 IP 주소가 자기 자신의 주소로 지금 패킷에 담겨져서 오니까요. 반면에 PC2 같은 경우는 지금 똑같은 패킷을 이렇게 복사하는 겁니다. 복사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 역할을 이 스위치가 해줘요. 패킷을 스위치가 전달해서 받았는데 PC2 입장에서 보니까 목적지 IP 주소가 161.235잖아요. 자기가 아니죠. 그러면은 얘는 그 패킷을 그냥 버립니다. 마찬가지로 이 통신 장비도 자기 자신의 주소와 161.1인데 목적자 IP 주소가 다른 패킷이 왔으니까 버려버립니다. 결국 그래서 버리고 PC 1번만 자기 IP 주소, 자기 자신의 IP 주소와 동일한 IP 주소가 목적자 IP 주소에 있는 패킷이기 때문에 이 패킷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패킷이 올바르게 전달이 된 거죠. 이게 지금 아주 간단한 알고리즘이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무선과 유선에서 다 똑같이 사용되고 있는 롱기스트 프리픽스 매칭 방식의 패킷 전달 방식이고요. 결국 이렇게 패킷을 브로드캐스트 방식,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랜의 모든 장비에게 브로드캐스트 다 전달하는 방식으로 패킷을 뿌려버리는 게 바로 이더넷 방식이고요. 그렇게 결정한 이유는 4번 규칙이 당첨됐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게 7번 규칙에 당첨이 되는 거였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패킷을 클라이언트가 요 게이트웨이에게만 전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161.1 요 녀석한테만 패킷을 하나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번에 어떻게 전달할지는 요 통신 장비가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하지만 여기서는 4번 규칙이기 때문에 로컬에다가 브로드캐스트를 하게 되는 거고요. 지금 자세히 보시면 2번 규칙, 3번 규칙, 4번 규칙, 또 6번 규칙까지 다 똑같아요. 자기 자신의 IP 주소가 게이트웨이로 되어 있죠. 그거는 내가 속해 있는 랜에다가 이 패킷을 다 뿌려라. 그러면은 받는 사람이 알아서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더넷 방식입니다.